손흥민 선수 출생지가 강원도 춘천시의 후평동이란 곳인데 이 북한과 불과 거리가 50km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트 조금만 더 이제 위로 던졌으면은 이제 북한에게 뺏길 뻔했어 진짜로. 사실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50%의 인생을 건 확률 가차를 뚫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0%를 못 뚫고 이제 위에서 태어난 형들도 이제 계시잖아요. 북한 주민들. 엄청난 축구 재능을 가졌으나 북한에서 태어나버린 이 세계의 손흥민, 함흥민 선수의 축구 인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지금처럼 아시아의 축구 영웅이 될 수 있었는가? 자, 해당 영상은 만약의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해본 영상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북한에서 이 축구 선수가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가 있는데, 평양에서 태어난다, 시골 깡촌에서 태어난다, 일본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나뉘어요. 참고로 이제 일본에서 태어난 북한인을 이제 제1조선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일본인 한국인이랑 축구 선수 되는 과정이 이제 거의 똑같기 때문에 빼고 북한 땅에서 태어난 걸 기준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북한은 말이죠, 사실 이 눈 뜨는 순간부터 직업이 정해집니다. 태어나자마자 축구 선수가 될지 안 될지 사이즈가 이미 나와요. 오, 아직 축구 실력도 모르고 이제 태어났는데? 얘가 자라서 메시, 호날두 될 수도 있는 건데 뭔 소리 하냐. 그러니까 북한식 용어로 이제 토대라 그러죠. 이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적대 계급이다? 그럼 못해요 축구 선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친척의 뭐 사돈, 팔촌까지도 적어도 이 기본 군중 이상은 되어야지 일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존나 다행이야. 여기는 북한입니다.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함흥민 선수, 두리번거리다 이제 부모님이랑 눈이 마주쳐요. 눈부셔. 저게 우리 부모님인가? 근데 저게 뭐지? 북한에서 가지는 이 배지의 의미, 부모님이 평양 엘리트 혹은 이제 시도의 고위 간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태어난 순간 인생이 풀려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이 가슴 한켠에 이제 배지가 없다? 깡촌 당첨입니다. 이러면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뭐야, 그러면 어차피 수저가 중요한 거니까 뭐 한국이랑 똑같은 거 아님? 한국은요, 꿈은 꿀 수 있잖아. 꿈 꾸는 거 가지고 뭐라 안 하잖아. 근데 저기는 꿈도 허락을 받고 꿔야 돼요. 북한은 직업을 국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축구선수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북한입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 축구 대표팀 명단을 보면은 열의 아홉이 이제 평양 직할시 출신이에요. 동그라미 칠 사람들 빼고는 전부 다 평양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대부분이 북한 엘리트라는 거죠. 자, 1편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축구팀이 평양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 토대가 좋으니까 이제 자식이 축구선수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평양에서 태어난 함흥민 선수, 북한 기준 매우 순탄한 삶을 살 겁니다. 먹을 거 걱정 없이 나름 좋은 곳에서 좋은 옷 입으면서 북한식 학교 축구단에서 활약하면서 뭐 나름 순탄하게 청소년기를 보내겠죠. 단 아이가 자랄 동안 같은 핏줄이 숙청 또는 라인을 잘못한다거나 탈북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 나가립니다. 북한은 이제 연자제가 이제 법으로 정해진 나라기 때문에 사돈의 팔촌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럼 북한 깡촌에서 태어난 함흥민 선수는 어떤 삶을 사느냐? 부모님이 뭐 지역 간부거나 뭐 연줄이 있다? 일단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평범한 농민, 뭐 아니면 어부, 아니면 뭐 나무꾼 뭐 이런 사람이면은 이미 틀렸습니다. 축구를 메시급으로 잘하는데도 안 돼요. 북한은 대개 이제 17살이 되면은 군의 때 총지서를 받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축구팀에 들어가는 걸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축구팀에 들어가야 돼요. 축구선수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 축구팀을 관리하는 간부인데 딱 한 자리가 남은 거야. 한 명은 이제 부모님이 좀 평범해. 근데 애가 축구를 참 잘해. 다른 한 명은 이제 축구를 좀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잘하는 애를 뽑으려고 이제 하니까 갑자기 축구보다는 부모님이 쓱 와서는, 아유, 요새 뭐 힘드시죠? 저희가 산에서 산삼을 조금, 얼마 전에 그 장마당을 가니까 요 로락스가, 이거는 뭐 별거는 아니고, 넣어두세요. 넣어도. 북한 같은 나라는 이 배급도 제대로 안 되고 월급도 쥐꼬리만 하기 때문에 이런 매물이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더군다나 간부 자식이여 봐봐, 안 뽑으면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깡촌에서 태어난 평범한 집안의 함흥민 선수의 축구 인생은 끝납니다. 아무튼 평양 출신 흥민이 형의 경우에 이제 평양을 연고지로 한 축구팀, 지방 출신의 경우에 이제 신의주, 뭐 보천구, 나선특구처럼 이제 타 지역을 연고지로 한 축구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입단은 이제 뭐 입대라고 사실상 보면 됩니다. 축구 선수가 아닌 군인의 신분으로 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뭐 축구 선수는 어찌어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북한에서 썩는 거냐? 우선 평양 출신의 경우 정말 축구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15살 정도의 유럽 유학을 보냅니다. 대개 이제 1년에 대략 4, 5명 단위로 이제 유럽 유학을 보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뽑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뚱땡이의 허락. 얘가 직접 지시를 한 유망주들만이 유럽에 유학 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축구를 잘하거나 아니면 집안 토대가 좋거나 둘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해 북한에서는 이제 정치, 뭐 싸바싸바 이런 것도 이제 능력입니다. 이거 안 되면 못 가요 유학. 참고로 이제 뭐 언제 몇 명을 뭐 어디로 보낼지 이런 거 다 이 뚱땡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양 출신 함흥민 선수 이때 어떻게 되느냐? 실력이 출중하니까 이제 뭐 부모님 뒷배만 좋다 하면은 이제 중학교 나이에 이미 유럽 가 있어요. 예시로 이제 원조 안반두라고 불렸던 한강성 있죠. 참고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16살 때 독일 함부르크 유스팀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이제 흐름이 비슷할 수 있어요. 즉 평양 출신 함흥민 선수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산국의 손흥민이랑 좀 비빌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북한 출신답게 이제 뭐 옆에 뭐 경원이 있다거나 뭐 생활의 제약은 매우 크겠죠. 이때 이제 유럽 유학을 가놔야 좌우 유럽에서 뛸 확률이 높아집니다. 유스팀에서 잘하면 이제 유럽팀이랑 이제 계약이 바로 되지만은 만약에 계약 못 맺으면 이제 북한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 뛰려면은 유스팀에서 목숨 걸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안 그래도 돈 없는 북한이 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축구 유망주들을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느냐? 뭐 국위선양? 뭐 북한 축구의 발전?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돈 벌어서 공화국에 바쳐라 이거거든.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이 이제 북한에 보내는 돈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이걸로 이제 나라 운영하는데 도움 많이 받아요. 축구 선수도 예외는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북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으로 돈 송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하기 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북한에 돈 안 보낸다고. 결론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다 사인합니다. 그럼 북한에 돈 안 보니까 개꿀이네. 그게 아니죠. 북한은요, 이 해외 근로자를 파견할 때 어느 나라에 보낼지 철저하게 사전에 정해서 보냅니다. 어떻게든 뒤에서 이제 돈을 좀 빼는 루트가 마련돼 뭔가 그런 나라들만 모색을 해가지고 근로자들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에 축구 유학 보내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보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거나 뭐 돈을 보내기 좀 쉬운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유학을 보내놓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로 유학을 보내요. 그럼 이제 거기 유스팀에서 잘하면은 바로 1군 계약 맺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돈을 북한으로 가져오기 한길 수월한 거지. 전부 다 계산된 행동이에요, 얘네들. 그래서 이제 함흥민 선수도 이제 독일보다는 이탈리아에서 선수 데뷔를 이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뭐 독일 유학을 보내가지고 뭐 함부르크 같은 독일 팀에서 데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인 출신으로 독일에서 데뷔해서 뛴 선수가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데뷔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력에 따라서는 유벤투스, 인테르 어디는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영국의 토트넘을 이적을 하잖아요. 함흥민 선수도 토트넘으로 이적이 가능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당시에 이제 영국의 워크퍼밋 제도 때문에 이제 피파 랭킹 50위 내의 국가 선수들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 피파 랭킹은 3자릿수대였기 때문에 그냥 북한 선수들은 이제 EPL 이적이 당시에는 안 돼요. 지금이야 뭐 워크퍼밋이 완화돼가지고 뭐 김지수 선수 같은 유망주들의 EPL 이적이 매우 쉽게 되지만은 이 2015년 당시에는 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즉 지금의 토전드 손흥민의 모습은 북한 태어났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팀으로 이적은 가능합니다. 북한으로 몰래 돈을 보낼 루트가 마련된 나라들이라고만 한다면은 김정은 허락하에 이적할 수 있게 해주겠죠. 이론상 스페인 레알로의 이적도 실력만 출중하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북한 출신인데 레알 뭐 바르샤 이적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손흥민 선수의 실력을 감안했을 때 함흥민 선수의 경우도 유벤투스 뭐 인텔 같은 구단의 레전드로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멀티버스가 있는 거죠. 대신 월드컵은 못 나가겠죠. 북한이니까. 계속 북한으로 돈도 송금하고 있었을 거고 이 원조 안반드라고 불렸던 한광선 선수의 경우에도 200만원 뺀 모든 돈을 북한으로 송금했다 말하고 하니까 아마 함흥민 선수도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지금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에이스로서 이제 뭐 골도 넣고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024년 함흥민 선수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행방이 묘연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뭐 개소리냐? 2017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사항에 해외 북한인 근로자에 대한 제재 사항이 추가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북한 근로자들을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북한인데 안 쓰겠다는 거지. 이로 인해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축구 선수를 영입할 수 없게 됩니다. 한광선 같은 선수들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뛸 수 있었던 이유도 새로운 대북 제재가 나오기 전이어서 가능했던 거지 결국 다 북한으로 송환돼가지고 지금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참고로 이제 북한 해외파 출신 박광용 선수도 24개월이 딱 되는 2020년쯤에 이제 북한 노동자들과 함께 북한으로 이제 송환됐습니다. 결국 함흥민 선수의 해축 커리어 역시 2020년에 강제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도 북한 출신 축구 선수들은 유럽에서 못 뛰냐? 애석하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수들만 불쌍하죠. 즉 2021-2022 시즌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축구 도사의 빙의 했던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북한 출신이었다라고 한다면 기량을 완전히 펴보기도 전인 2020년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엔딩을 맞는 겁니다. 그럼 유엔 가입 안 한 나라들에서 뛰면 되는 거 아님? 현재 유엔 가입을 안 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팔레스타인 전쟁 중, 남수단 전쟁 중, 대만, 북한 존나 싫어요. 코소보 불안정 국가 플러스 미국이랑 친함, 바티칸 리그업스 플러스 종교국가, 서사하라 모래밭. 그냥 북한에서 뛰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중국은
안 돼? 중국이면 받아줄 것 같은데? 뭐 중국이야 뭐 유엔 눈치 잘 안 보니까 뭐 아직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출신 노동자도 지금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살짝 이제 봐주면서 좀 면피성으로 이제 하는 건데, 북한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를 대놓고 영입을 한다? 아무리 중국이라도 안보리 위반을 이제 대놓고 하기엔 눈치 보여서 영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광성도 지금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어야지 실력은 되니까. 참고로 이 2017년 유엔 안보리 협의로 인해서 이 북한 선수들의 해외 유학도 매우 어려워졌어요. 유학 가는 것까지 문제가 안 돼. 유스팀은 뛸 수 있어. 뭐 유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계약을 맺는 순간 이제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은 못 맺어요. 세상 어느 구단이 계약도 못 맺을 유망주들을 케어해 주겠어요. 그래서 유학마저도 지금부터 힘들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선수들이 무슨 잘못이야. 결론은 그렇게 이제 평양 출신 함흥민 선수의 축구 인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유학을 못 간 함흥민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긴 일러. 유학을 못 가거나 유스팀에서 계약을 못 맺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온 함흥민 선수는 어떻게 되느냐? 북한 리그에서 뛰게 됩니다. 잠깐만, 이게 더 노답인데? 유럽 자체를 못 가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 0.1%? 우선 북한 내에서의 유럽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보통 유럽에서 타국리그로 인재를 발굴할 때 이제 스카우터를 파견하잖아요. 잘하면 데려오고 이런 건데, 어떤 정신나간 클럽이 북한에 스카우터를 파견하겠어요? 뭐 갈 수도 없거니와. 북한 리그에서 암만 잘해봐야 답 없습니다. 뭐 잘하는 걸 누가 봐줘야 유럽에 가는 건데 볼 사람이 없으니까. 정부 자체도 폐쇄적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 몇 골을 넣었다 리그 정보도 안 알려주는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유럽에 간다는 거냐? 탈부...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좀 오바고 세계대회를 나가면 됩니다. 뭐 U17, 뭐 U20, 뭐 아시안게임 이런 거. 북한 리그에서 목숨 걸고 뛰어가지고 국대로 선발돼가지고 대회에서 활약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뭐 전 세계 스카우터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박강용 선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생각해보세요. 리그도 아니고 그냥 대회만 보고 선수를 영입한다? 그것도 북한 선수를? 이건 보통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특출 나야 돼. 거기다 뭐 대회 특성상 많아봐야 4-5경기 할 건데, 거기서 이제 본인 실력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당일운도 따라 줘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더 어려워요. 수능으로 따지면 정신 거지. 물론 이마저도 정은이가 못 가게 하면 계약이고 나발이고 끝이에요. 즉 유학을 못 간 함흥민 선수는 우선 북한 축구단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 북한 대표팀에 뽑힌 다음에 아시안게임 같은 대회에서 자기 실력을 보여줘서 이적 제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대회를 쌉캐리한 함흥민 선수는 어떻게 되느냐?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스위스, 뭐 오스트리아 등등 뭐 여러 클럽에서 이적 제의가 오겠죠. 그렇게 이제 정은이 허락만 받으면 유럽행 가능합니다. 대신 돈은 돈대로 뜯기고 뭐 경호원 대동하면서 숨막히는 삶을 사는 것은 북한 패시브겠죠. 그리고 이쪽 엔딩 역시 2020년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북한 엔딩이다. 진짜 북한이 싫어가지고 뭐 유럽이니까 뭐 홧김에 그냥 한국 대사관으로 런하는 엔딩도 있을 수는 있는데, 외국으로 이적한 북한 축구 선수들의 경우에 대개 북한의 가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초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사 진짜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인이 된다 하더라도 암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유럽 생활을 하긴 힘들 겁니다. 기껏해야 정대대 선수처럼 뭐 K리그에서 뛰는 게 전부지 않을까. 이마저도 이제 제1조선인이라 가능한 케이스고, 북한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함부로 탈북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게 북한에서 태어난 축구 선수들의 일생입니다.